안녕하세요 여러분. 호기심 많은 당신을 위한 잡지식 탐구 채널 뜨억맨의 지식탐구소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계적으로도 귀신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열띤 토론을 할 정도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각각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세상에는 너무 많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삶이 끝난 후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귀신이나 유령은 실존할까? 고대 원시사회 때부터 인류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갈구해 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음의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인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왔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줄 장치가 필요했고, 원시 인류의 샤머니즘과 같은 토속신앙으로 시작하여 발전해온 종교가 바로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죽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사후세계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상쇄할 수 있었고, 이는 종교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이자 뿌리가 되었습니다. 죽는 것은 인간의 세계를 넘어선 신의 영역이며 인간은 그저 신을 따르면 된다. 이런 종교적 사상은 죽음에 대한 의문을 매우 쉽고 명쾌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를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귀신 혹은 혼령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에서 추앙하는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육체가 없는 영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까지도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인류 역사의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와 자주 부딪히고 의견이 충돌되는 학문 분야가 있죠. 바로 지식의 최전선에 있는 과학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학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심령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움직임은 1880년대를 전후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영국의 물리학자인 윌리엄 바렛이 심령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882년 영국에 SPR이라는 심령연구협회가 설립됐고,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당대의 쟁쟁한 과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SPR에 참여한 과학자들의 주된 연구과제는 바로 영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과 미국 각지에서 영매를 통해 죽은 자와 대화를 하는 일명 교령회가 사회적으로 유행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과학자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람으로 영국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윌리엄 크룩스를 들 수 있는데요. 크룩스는 화학 원소인 탈륨의 발견자이며 엑스레이 장치의 탄생을 이끈 진공 방정관을 발명한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영국 왕립학회로부터 여러 차례 훈장을 받았을 만큼 명성 또한 자자했습니다. 그런 그가 심령현상을 밝히려 SPR에 참여하였는데, 원래 크룩스는 대다수의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심령현상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험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크룩스는 영혼과 접촉하는 영매의 몸에 검유계를 부착하는 등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장치한 뒤 영매를 관찰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그는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영매의 몸에서 하얀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점차 인물의 형상으로 바뀌는 이른바 액토플라즘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액토플라즘은 점차 환영과 같은 제3의 인물 영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크룩스는 자신이 본 것을 학계에 보고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크룩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으며 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1898년경 그는 브리스틀에서 열린 학회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수십 년 전 실험했던 심령현상 연구는 나의 과학적 업적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크룩스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은 이후에도 많았습니다. 특히 1900년대 초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병리학자인 샤를 리체도 영혼에 대한 실험에 열성적으로 매달렸는데요. 그는 저서 30년간의 심령 연구에서 액토플라즘 현상을 자세히 기술했다고 합니다.
영매의 입과 가슴으로부터 액체나 젤리 형태의 물질이 나와서 차츰 얼굴과 팔, 다리 등이 형성된다. 처음에는 아주 엉성한 모양으로 시작해 가짜라고 판단하고 싶다. 언젠가 나는 어떤 육체가 바닥에서 솟아나는 것도 목격했다. 시작은 불투명한 흰색 손수건 같았지만 어느새 사람의 얼굴 형상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사기나 속임수로 매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샤를 리셰는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저명한 과학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심령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논함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 역시 귀신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을 억누르지 못했고 망자와 교신할 수 있다는 이른바 귀신 탐지기라는 기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에디슨의 이러한 발표 후 학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그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였고 이에 에디슨은 혼자 조용히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귀신 탐지기는 그의 임종까지 완성되지 못했고 암암리에 혼자 연구한 탓에 행방도 연구 결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기계가 전파를 증폭하는 라디오의 일종으로 짐작만 할 뿐입니다. 다만 그가 죽을 때 놀라운 일화가 있는데 84살의 나이로 노안으로 임종을 앞둔 에디슨은 자신을 간호하던 친인척들에게 자신이 죽는다면 귀신이 실존한다는 증명을 해보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가 죽자 주변에 있던 모든 시계가 같은 시간에 멈췄다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심령현상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보다 조직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초심리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영역이 구축됐으며 앞서 언급한 과학자들의 연구를 설득력 있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딘 라딘 박사는 저서 의식의 세계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심령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밝혀낸 과학적 증거들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초심리학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조셉슨 요커의 발견으로 197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조셉슨입니다. 그는 현재에도 초자연적 현상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초심리학도 미국 과학진흥회가 공식 과학 분야로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주류 학계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유사과학일 뿐 사이비 학문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유명 인사가 있죠. 바로 초능력자 사냥꾼이라 불리운 제임스 랜디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랜디는 그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라도 자신 앞에서 증명하면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이른바 초자연 현상 프로젝트를 2015년도까지 50년 동안 진행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심령술사부터 신앙치료 전도사, 마술사까지 전부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 등도 직접 찾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초자연 현상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50년간 몸소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귀신의 존재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겠죠. 저명한 과학자들조차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하고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성립되지는 못합니다.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의 원리를 인용해 본다면 까마귀는 까맣다라는 명제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하얀 까마귀나 노란 까마귀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결국 오류가 됩니다. 귀신의 존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이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지만 초심리학과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매진한다면 언젠가는 귀신의 존재가 증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